Audio Jungle. 여러분, 우리 우파 진영에서 북폭 빨리 하라. 북폭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은 북폭은 정답이라기보다는요, 북한의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채찍입니다. 채찍. 목적지를 도달을 하기 위한 채찍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빨리 북폭해라라고 미국에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너와 함께 있다. 너와 같은 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게 북폭하라, 북폭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인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사실 좀 아닙니다. 이게 극단적인 거는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부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좋게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 정권의 목을 따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부작용이 없는 그러한 방법이, 그러한 칼은 바로 인권이라는 칼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권이란 칼.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카다피가 비참하게 종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카다피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리비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리비아식 핵폐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비아식 핵폐기가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폐기하는 것이죠.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북한과 중국 이런 애들이 주장하는 게, 또 우리나라 저가대 이렇게 주장하는 게 단계적, 포괄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 리비아식 핵폐기는 단번에 하는 건데 이 정도 되는 상식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리비아식 핵폐기 이후에 이 카다피가 죽었습니다. 이 독재자. 얘는요, 이슬람 공산 독재자입니다. 이슬람 공산 독재자. 그렇게 많은 천연자원이 있으면 뭐하니까. 다 뺏어가지고 국유화해서 지가 공산 독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그 카다피가 어떻게 죽었길래 북한이 왜 저러는 것일까? 왜 핵폐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일까? 어떠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비아에서는요, 42년간 독재 권력을 휘둘러온 카다피는, 자, 지난 2003년도에 서방의 요구에 따라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다. 2003년도에. 2003. 핵 포기. 자, 그러나 2011년 10월 20일, 2011년 미국과 프랑스 등 나토의 공습을 피해 도주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2011년도에 죽었습니다. 사망. 김씨 세습 왕조와 카다피 전 국가 원수는 묘하게 유사한 점이 많다. 1969년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카다피는 김씨 왕조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우상화하며 사회주의 독재 국가를 건설했다. 사회주의 독재 국가를 건설했다. 똑같죠, 여러분? 똑같죠? 평행이론입니다. 이미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2003년도에 핵포기를 했고 2011년도에 죽었습니다. 자, 죽기까지 총 8년. 그죠? 8년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갈기갈기, 찢겨 죽고, 맞아 죽고, 죽은 시체를 또 칼로 찌르고, 엄청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카다피도 리비아 통치 시절에 북한과 같은 깡패 국가라는 명성을 얻었다. 깡패 국가.
리비아는 끊임없이 국제 규범을 파기하고 인권 남용을 인권 나왔죠, 여러분? 인권 나왔죠? 인권 남용을 자행하는가 하면 테러 단체에 자금을 제공하고 대량 파괴 무기를 확산시켰다. 자, 대량 파괴 무기. 이거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다 하고 있어요. 테러 단체 자금 제공하고 대량 파괴 무기 확산시키고 국제 규범 파기하고 인권 남용하고 다 북한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카다피는 2003년도 놀랍게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 사탈 죄송합니다. 국제 사찰단을 받아들였으며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그 대가로 리비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경제 제재도 해제해 주기로 했다. 자, 이거 당근이죠. 당근. 여러분, 미국이 북한을 지금 회담장으로 끌어나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당근 필요합니다. 뭐 어제 보니까 폼페이오가 마셜 플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해야죠. 근데 뭐 우파 진영에서는 되게 불안들 하시더라고요. 저러다가 진짜로 미국이랑 북한이랑 눈 맞는 거 아니야?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그럴 거였으면 옛날에 리비아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리비아 핵 뽑고 2011년도에 끝까지 그 사막 끝까지 추적해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다르다고요? 안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왜? 지금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아시죠? 이제 써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중국 해체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 미국이 하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에 대해서는요. 신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자유아시아 방송 2011년도 10월 25일 인권! 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썼습니다. 리비아 전 독재자 카다피의 사망 소식. 인권으로 잡아 죽인 겁니다. 인권으로요. 언제 핵 폐기했다고 했죠? 2003년도. 자, 그리고 언제 죽었습니까? 2011년도. 8년 만에 죽었습니다. 왜? 인권이라는 칼을 계속 쑤셨거든요. 인권이란 칼로 카다피를 계속 쑤셨습니다. 인권은요, 소프트 파워이기 때문에 한두 번 찌른다고 죽지 않아요. 8년 동안 주구장창 찌른 겁니다. 8년 동안 주구장창 찔러서 결국 저렇게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거 카다피입니다. 얘가 카다피. 응? 여기가 지금 뭐야? 한 쇼핑센터 냉동창고에 놓인 카다피의 시신이라고 합니다. 소프트 파워로 사람을 죽일 때는 한두 번 찌르는 게 아니에요.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8년 동안 계속 인권 이렇게 찌른 겁니다. 여러분, 사례가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지금 미국과 북한이 손을 잡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미국은 절대로 인권이라는 칼 놓지 않을 겁니다. 인권이라는 칼, 여러분. 인권이란 칼은 절대로 놓지 않고 아마 북한은 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궁극적인 목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해체가 지금 미국이 북한 문제를 대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지금 사실 북한보다도 이 중국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중국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카다피는 8년 걸렸지만 북한은요. 더 짧게 끝날 수도 있어요. 더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이 리비아의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자, 인권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리비아 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사망 소식을 살펴봅시다. 자, 보셨죠, 여러분? 인권은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패턴으로 사회주의 독재자를 제거할 때 쓰는 소프트 파워로서 사용된다. 이런 패턴을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강온 정책들이, 이런 것들이, 이런 전술이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요. 미국이 북한이랑 손을 잡아서 어떻게 우리를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불안감은 아마 쉽게 없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미국은 저렇게 미국이 할 수 있는 인력을 총 가동해가지고 북한은 저렇게 채찍과 당근, 굿캅, 배드캅, 좋은 경찰, 나쁜 경찰, 뭐 시누이와 말리는 시누이와 나쁜 시어머니 역할을 이렇게 해가면서 강운 전략을 북한을 상대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셔도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요, 북한 인권 문제 계속 찔러야 됩니다. 북한을 상대로 계속 찔러야 됩니다. 그래서 탈북 종업원, 여종업원 북송 논란에 대해서는요, 우리 이슈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슈화해야 돼요. 인권 문제로서. 너 인권 변호사잖아. 이렇게 계속 찔러야 됩니다, 우리도. 자, 탈북 여종업원 북송 논란. 다시 읽겠습니다. 탈북 여종업원 북송 논란. 떨고 있나? 3만 탈북자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탈북자들. 이들의 인권 어디 간 것입니까?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자입니다. 이들도 주권자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이,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또 다른 기사. 집단 탈북 종업원을 북송하겠다. 통일부는 김정은의 연락사무소냐?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통일부가 김정은 사무소냐? 맞는 말이죠. 응? 탈북 종업원을 북송하겠다. 조국이라 믿었는데 내치나. 당연하죠. 유경식당 탈북 종업원 북송 절대 안 된다. 이거는요, 인권과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주권자 한 사람인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북송을 하겠다, 돌려보내겠다. 이거 주권 파괴 행위입니다. 주권 파괴, 인권 파괴자,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 주권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자, 이 기사도 보십시오. 한국변호사협회 한변 탈북 종업원 북송은 대통령 탄핵사유다. 왜?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보내는 거니까.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요, 헌법 위반입니다. 탄핵사유죠. 국민 주권을 파괴하는 자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그 자가 대통령이라면 탄핵을 받아야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최근 청와대 관계자가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출한 탈북 종업원들과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의 교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탈북 종업원 북송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왜냐?
국민주권 파괴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주권 파괴의 당사자가 바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란이죠, 내란. 여적인가요? 여적죄인가요? 여기도 이렇게 써있네요. 심각한 인권 침해로서 저는요, 주권 침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 주권 침해.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지금 뭐 대한민국 내부적인 현안으로서는 드럽게 뜨거움이 있고, 또 김성태 의원이라든가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김경수가 빠진 특검은 의미가 없다. 안고 빠진 찐빵이다라면서 반격을 가하고 뭐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외부적으로 대북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권 문제라는 소프트 파워를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 그래야 이 게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자,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인권만 얘기하면 됩니다. 응? 여러분, 우리 자빨들 인권 좋아하잖아요. 뭐 성소수자 인권, 학생 인권, 무슨 인권, 심지어 요새는 개도 인권이 있더라고요. 물론 개는 인권이 아니지만 개도 뭐 어떤 인권이 있더라고요. 동물복지 이래가지고, 응? 심지어 개도 있는데, 개도 동물복지 이래가지고 인권이 있는데, 사람인 탈북자, 대한민국 주권자가 인권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도 인권이 있는 세상인데, 사람의 인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점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은 강조하는 방송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